자, 이번에 발표하게 된 이제 정은식이라고 하고요. 이제 페이스북 10%의 운영진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거는 V10 페이지에 활용한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 개발기입니다. 해당 발표는 제가 1년간 인베디드를 개발해보고 느낀 문제점을 V10 페이지로 활용해서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인베디드 개발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화면이 안 바뀌었네요. 잠시만요. 인베디드에서 개발해보신 분들은 아까 한두 분이 있었던 걸 보이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즉, 우리가 아는 컴퓨터를 조그만 칩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제한된 환경, 느린 CPU, 느린 메모리, 깡통 OS의 특징이 있습니다. 깡통 OS의 하나는 RTOS라는 OS가 있지만, 우리가 아는 리눅스인데도 불구하고 SSH도 없고 하드디스크 MFS도 없는 환경인 가능성이 매우 큰 OS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필요한 거가 있으면 빌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라즈베리 좀 더 좋은 인베디드 개발의 보드를 한번 후기를 좀 보죠. 라즈베리 파이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라즈베리 파이로 오픈CV를 빌드했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련한 후기를 볼 수 있는데, 좋은 후기도 아니죠. 파이썬 3를 사용하기 위해 오픈CV 3를 사용하려면 소스 코드를 빌드를 해야 되고 직접 빌드해야 됩니다. 빌드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2시간 소모됩니다. 운이 좋으면 2시간이라는 것이 빌드 도중에 멈추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한나절이 그냥 날립니다. 어떤 분들은 라즈베리 파이 제로에서 빌드를 했던 것 같네요. 인내심을 갖고 진행을 되긴 하나 이 점 엄청 느린다 라는 게 결론적인 하나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일반식 어플리케이션을 보드상에서 개발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단 인베디드를 보면 로컬호스트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픈CV조차도 거의 3-4시간이 걸리고 운이 좋으면 한나절이 걸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는 세탁기나 이런 기기들은 어플리케이션 쭉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좀 흥미로운 얘기긴 한데요. 웬만한 보드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있기 때문에 클로스 빌드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대다수의 인베디드는 느린 CPU 환경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드 회사에서 크로스 빌드 툴을 제공합니다. 이 로컬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호스트 시스템에서 크로스 컴파일 이용해서 타깃 보드에서 실행을 하고 타깃 보드를 타깃 시스템에 옮긴 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거죠. 한마디로 겁나 복잡합니다.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C++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그런 거 없고요. 막상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사진이 보다시피 아무나 없는 농당이고요. 여기다가 정말 빌딩을 짓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문제는 쉽게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땅이 문제점인데, 툴체인에서는 보드사에서 제공하는 툴체인에서는 해당 보드에 맞는 특정한 하드웨어 가속기 같은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HAL 라이브러리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만 있고 크로스 빌드를 위한 GC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이브러리 추가는 보통 일이 아니죠. 만약에 A 라이브러리 필요하게 돼서 설치해 보는데 A 라이브러리 종속가 B가 있고 B는 C를 요구합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소스 코드를 일일이 하나하나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코난이라는 빌드 툴을 제공해 주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포코라는 라이브러리 사용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포코 라이브러리를 쓰다 보면 우측에 하나 보시니 포코만 필요할 줄 알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MySQL도 있고 PQ도 있고 오픈SSL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필요한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러시아 인형 같이 하나를 까고 하나를 까면 똑같은 인형이 하나 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암호로 빌드한 라이브러리를 링크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미 빌드된 거가 있으면 그냥 바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왜 그러면 이미 가져에 무언가 잘 만든 빌드된 무언가가 있으면 이거를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C++에 가진 문제점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크로스 빌드 컴파일러에다 네이밍 랭글링이 다른 문제인데요.
혹시 네임 앵글링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 암호로 빌드한 거를 이제 위에 세 개 헤더 파일 중에 좀 헤더 흡수가 좀 세 개 있습니다. H, F, H.void. 이거에 대해서 컴파일러에 네임이 된 결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측에 ZH 이게 어떤 의미냐면 H를 컴파일했을 때 나온 네이밍 결과입니다. 동일한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름을 볼 수 있고요. GC 버전에 따라서 이 네이밍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마지막 만약에 라이브러리가 아무리 빌드되어 있다고 해도 컴파일러 단계의 마지막 링킹 영역에서 링킹 에러가 발생하시는 거죠. 사실 이것만 보신다고 하면 정말 이걸 알고 본다고 하면 이 링킹 에러에 정말 하루 넘게 소모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툴체인은 모든 회사마다 툴체인들이 많은데 이 툴체인마다 시퍼플 네임 맹글링이 다르다 보니 별도로 툴체인을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툴체인을 관리를 필요해야 되고 이 툴체인마다 라이브러리 빌드된 것도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시퍼플 라이브러리 서베이에서는조차도 어떻게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제 우리는 문탁자의 거의 4분의 3이 훌륭한 패키지 솔루션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구축하거나 사전 구축되지 않고 이제 시스템 패키지 라이브러리 계속한다면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 솔루션 파일에다가 이제 별도의 외부 라이브러리까지 결국 껴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종합을 보면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가 빌드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한 예제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저희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점인데요. A라는 회사의 전용 솔루션을 전용 보드에 맞게 납품했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솔루션은 A 보드에 맞게 이제 하드웨어 5개에 맞는 함수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 이제 라이브러리도 같이 이 보드에 맞게 빌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솔루션이 하도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B, C, D 이런 식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B, C, D 이렇게 개발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A, B, C, D 각각의 프로그램 만들고 어떻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언제나 갖고 있게 되죠.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VCPKG를 많이 저는 사용하는데 이제 VCPKG는 이제 패키지 매니저 툴로 MS에서 만들고 있고 MS에서 유지 보수합니다. 특히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유저들도 같이 PR도 같이 올리고 있고 MS에서조차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MS VCPKG 혹시 쓰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아시듯이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추가 관리 기능만 맡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겠지만 좀 더 써보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요. 툴체인마다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관리해줍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죠. 그리고 제3의 트러플셋 한마디로 이제 GC 툴체인에 대해서 추가 및 VCPKG 별도의 저장소를 서드파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보자면 이제 서드파티 저장소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CPKG 레지스토리라는 걸 별도의 베이스 레지스토리를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를 포크를 떠가지고 추가로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 저장소를 이용해서 제가 관리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저장소를 포크한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제 폴더 구조를 이용하고 있어요. 툴체인은 이제 크로스 빌드에서 필요한 GCC의 크로스 빌드 툴이고요. 이거는 웬만해서 보드 회사에서 웬만하면 다 줍니다. 보드 회사에서 어떤 형태로도 주기 때문에 웬만한 것 여기다가 GC 크로스 빌드된 툴들을 잘 정리해서 관리하는 툴이고요. 트리플셋은 VCPKG가 어떻게 이제 이 툴체인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된 셋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상 구성의 집합인 것이죠. 툴체인 안에는 이제 보드마다 폴더를 만들고 툴체인.cmake를 만듭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클러스 빌드를 위한 툴체인 바이너리를 뒀다고 했는데 예제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AAA
사진에 보이다시피 툴체인 폴더 안에 AA라는 보드가 있고 BBB라는 보드가 있고 CCC라는 보드 있고 이제 각각의 폴더 안에는 툴체인.cmake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여기다가 크로스 빌드된 바이너리를 넣는다고 했었는데 예제를 위해서 단순히 크로스 빌드된 바이너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툴체인.cmake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cmake 툴체인을 한번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써보신 사람이 있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cmake 툴체인에서 하는 거는 동일하게 상태합니다. cmake 시스템 네임은 리눅스고 시스템 프로세서는 보시면 이제 cmake 시스템 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너리된 크로스 빌드된 어떤 폴더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cmake C 컴파일러는 GCC를 사용하고 이 폴더에 이걸 사용하고 CSS 컴파일러, C++ 컴파일러, G++, 이제 링커, ML 뭐 이런 것들을 다 cmake 툴체인처럼 다 하나하나 세팅을 하고 있는 과정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cmake에서 크로스 빌드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제 트러플셋 추가입니다. VCPKG는 자동적으로 트리플셋 기반으로 빌드된 라이브러리를 가리게 하면 된다. VCPKG 헬프에서 트리플셋 하게 되면 이제 VCPKG 안에 있는 자동적으로 빌드된 내장되어 있는 트리플셋을 보는데 ARM UWP 있고요. 이제 x86 리눅스가 있고 S24 UWP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게 되면 우측에 보시면 부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게 되고 우측에 트러플셋이 기본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컴파일러를 다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타겟에 따라. 우리는 이제 이걸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 맞는 셋으로요. 아까 툴체인 같은 경우는 보드 이름에다가 툴체인.cmake를 줬다고 하셨는데 이제 트리플셋 폴더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저 같은 경우는 보드 이름에다가 좀 뒤에다가 cmake를 붙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보드인지 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원래라면 트러플셋이 윈도우스 이렇게 적긴 하는데 저는 헷갈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보드를 사용했는지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보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양을 둔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트리플셋 우리가 아는 트리플셋 내부에서는 이제 이 해당 트리플셋이 어떤 툴체인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VCP 체인로드 툴체인이라고 하게 되면 툴체인에는 병수에다가 우리가 만든 아까 보드 명에다가 하나 툴체인.cmake를 만든 거 보셨죠? 그 경로를 집어넣게 되면 해당 트리플셋을 설치할 때 그 툴체인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빌드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VCP 컴피그 시스템 여기서도 별도의 함수가 있긴 한데 이걸 쓰게 되면 나중에 관리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별도로 툴체인.cmake 이 툴체인.파일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VCPKG에서 트리플셋을 인식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VCPKG 헬프를 치기면 오버레이라는 이제 트리플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설치한 아까 트리플셋들을 만든 그 폴더를 지정해 놓고 이제 우리가 아는 VCPKG에서 인스톨 부스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해당 툴체인에 맞게 빌드를 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VCPKG 인스톨 오버레이 트리플셋 아까 저희가 설치한 트리플셋의 경우고 이 트리플셋은 AA라는 보드다. 그리고 extension SSIM들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빌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VCPKG 인스톨드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 해당 폴더 안에는 이제 해당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 간단한 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정말적으로 신의 한 수, 정말 이제 앞서 말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라이브러리뿐만 설치가 아니라 이제 VCPKG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할 때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총 3가지의 옵션이 필요한데 그
그 툴체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v10kg가 가리키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v10kg.cmake를 설정하면 되고, 우리가 v12 타겟 트리플셋은 아까 저희가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 트리플셋의 이름을 넣게 하면 됩니다. 맨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제 해당 라이브러리가 이제 어떤 모종의 크로스 빌드된 무엇인가를 알겠는데,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도 빌드할 때 어떤 크로스 빌드 파일이 필요할지도 정의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v10k 체인 로드 툴체인 파일도 우리가 툴체인.cmake를 만들었던 그 경로로 지정해주면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별도의 라이브러리 빌드 파일도 없이 빌드를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는 이제 간단한 것들은 끝났고요. 이제 다음인데, 그 보드 회사에서 웬만한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특수한 칩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미지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이미지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CPU를 쓰지 않는다고, CPU를 쓰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만든 하드웨어 가속기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드웨어 추상화해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HAL이라는 이제 하드웨어 추상화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이것도 관리하는 게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HL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서드 파티로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A 보드에 맞게 관리를 했다면 이제 B 보드에 맞게 컨텍스트 스위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웬만한 툴체인에서 제공하게 되면 상관없겠지만 툴체인의 그 해당 솔루션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배포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총 3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해당 라이브러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제로는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예제를 쓰겠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총 HL을 무조건 빌려야 한다면 무조건 3가지로 만든다. CMake, include, live. CMake는 해당 HL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불러올 수 있는 CMake 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include는 라이브러리, 이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 헤더 파일이고요. 라이브러리는 빌드는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라이브러리 파일 같은 경우 이미 빌드된 파일들이 다 가운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브 파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게 눈에 보기 좋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리스트를 합니다. 이제 include 같은 경우는 이 HAL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 갖다 헤더 파일들을 다 정리해둡니다. 우리가 아는 C++를 쓰기 위해서 include는 동일한 걸 볼 수 있죠. 이제 맨 마지막에 CMake인데요. 이제 CMake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CMake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편인데, 이제 CMake에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도록 find 패키지를 하게 되면 해당 CMake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도록 이제 found ss. 무엇인가 CMake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과 내용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총 4가지인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정의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found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세 번째 이제 found 패키지 핸드 스탠다드 아규먼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아까 이번에 있던 파운드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다 있는지 체크를 한다고, 그 다음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 있게끔 이 헤더 파일들이나 링킹된 파일들을 한 번에 타겟으로 하나로 묶어줍니다. 완성된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 코드를 전에 회사에서 쓰고 있는 거긴 한데, 어차피 텐서플로우 라이트만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tfwrite 디렉토리가 여기 있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tfwrite 디렉토리라는 게 정의되어 있으면 이제 어떤 found include 디렉토리 include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변수들을 세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이브러리 하나하나조차도 이제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정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좀 내려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정의했으니 이제 실제로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죠. 이제 found 라이브러리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이제 라이브러리 있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가다죠. found 라이브러리 체크해주고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이제 한마디 있는지 체크해준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 보면 아까 found 라이브러리가 실제로 있는지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found 패키지 핸드 스탠다드 아규먼트라고 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해당 라이브러리가 실제로 있을 때 found tfwrite find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true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 헤더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하나하나
디렉토리를 세팅하는 걸 수도 있고, 디렉토리 라이브러리에다가 tfwrite 라이브러리스에다가 아까 말했던 이제 .h 파일들 하나하나 집어넣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찾았으면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어플리케이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add 라이브러리에서 타겟 프로퍼티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이거를 쓰게 되면 어떤 걸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링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기술해 줍니다. 사실 HL을 따로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조건에 따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진 패키지 같은 것들을 이미지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서의 패키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죠. 만약 AA 보드일 경우 어떤 라이브러리를 어떤 HL을 쓸 테니까 이 HL을 갖고 와라. 또 BBB를 쓰면 이제 BBB 라이브러리 관련된 걸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의 솔루션으로 관리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추상화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뭐 소스 파일 내부에서는 inf, define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편이죠.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